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62.8%라고 하는 압도적인 투표 득표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 가운데 1위로 그렇게 됐지만 이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김민전 최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김재원 최고가 들어가고 인요한 최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 사람, 그러니까 김민전과 김재원과 인요한 세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겉으로 봤었을 때 세 사람은 뭐로 분류가 돼요?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최고위원회 분포 자체를 친한 쪽이 두 명이다. 장동혁과 진종호 두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친윤 쪽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친한 쪽으로 당연히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는 또 의결권에 또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대 2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은 최고위원 가운데 4명 정도가 사실상 이제 그 결석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4명은 이제 채우지는 못했죠. 그렇죠? 3명이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친윤 쪽으로 당선이 더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비대위 체제가 돼가지고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김재원과 김민정과 그다음에 인유한 세 사람이 지금은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친윤 쪽에 몸 담을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 제가 보기에 뭐 인유한 같은 경우는 친윤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민정과 김지현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여우거든요. 둘 다 여우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해서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친윤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도 충분히 친한으로 갈아탈 수 있고 아니 이미 갈아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 그 분포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대표님, 일단 대표가 되신 후에 탕평책은 좀 어떻게 쓰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그 친윤계 의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당선되시면서 지도부에 갈등이 좀 있을 것이다 관측이 나오는데 좀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열어놓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설득당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친윤이나 친한이나 그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뭐 친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얘기니까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김재원과 그 다음에 김민전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한동훈 체제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벌써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최상면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일 때부터 최상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3자 추천안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프레임을 뒤집는 그런 어떤 역공을 취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두관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 가지고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민정과 김재현 두 사람이 바로 다음에 당대표 선거가 있고 바로 다음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김재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간섭해서는 안 되고 원내대표가 그거를 주도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당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당대표는 왜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원칙, 그 원칙이 과연 얼마나 지금까지 잘 지켜졌지? 지금 와가지고 그 원칙 들먹거리면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당론으로 정했는데 대표가 이견을 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지현이 뭐라고 하냐? 개인적인 이견일 수는 있다.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당론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김재원은 지금 그거를 뭐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견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김재원은 지금 개인적인 이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 자기 어떤 그 공소 취소를 요구했던 거 그거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정말로 공소 취소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당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당 전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얘기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당시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지금 62.8%라고 하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치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었을 때 그때 친윤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준석을 내보낼 때 했던 논리였거든요. 이준석 혼자의 얘기다. 이준석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오버랩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 김민조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또 얘기를 하고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한동훈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당대회 기간 내내 약간 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컷오프가 됐었죠. 그렇죠? 컷오프가 됐을 때 한동훈은 김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옹호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당에 기여할 게 많은 분이라고 하면서 김재원을 그렇게 올려줬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김재원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창 이제 그때 홍준표랑 한동훈 두 사람의 막 이렇게 두 사람이 아니지 사실상 일방적으로 홍준표가 이제 막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김재원이 홍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 한동훈이 얼마나 믿겠냐?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홍준표인데 자기의 걸림돌처럼 생각이 되는 게 한동훈이니까 얼마나 한동훈이 믿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홍준표가 걷다 대고 김재원을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폐기 처분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폐기 처분된 사람은 홍준표가 돼버리긴 했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김재원은 당에 기여할 게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약간 한동훈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김재원이가 보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 1심 논란이 딱 터지니까 그때는 이제 또 김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쭉 보고 있으면 김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진 초반이다 보니까 약간 한동훈을 견제하면서 친윤 쪽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만 딱 지나가지고 한동훈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옆에 한동훈 옆에 붙어 있을 법한 사람이 김재원입니다. 김민조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다. 아마 원내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재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술 더 떠가지고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자체를 완전히 식물 당대표로 만들겠다라고 김민전도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아는 김민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 그 자체거든요. 여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정치를 걸어왔던 그 방식을 보더라도 박지원과예요. 여자 박지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적인 그 경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김재원과 김민전 두 사람의 지금 멘트는 그냥 지금 멘트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만 딱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동훈 체제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야 한동훈에 내가 좀 붙어있는 게 앞으로 내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겠네 라고 판단이 드는 딱 그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최상병 특검 문제도 제3자가 추천하나 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상 한동훈이 풀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숙제 최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제3자안이 추천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민주당이 이 최상병 특검 문제를 발의를 할 텐데 그 발의를 했었을 때 그거를 그냥 거부권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거부권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었을 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 제안을 거절을 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내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가?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너무나 지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계속해가지고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건 제3자안을 거부한다라는 건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뭐 여기서 지금 뺄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게 민주주의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의 지금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개딸들 말고 그 개딸들에 기생하고 있는 이재명 말고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맞네. 왜 하필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으로만 해야지만 진실이 규명되는 거야? 오히려 민주당 국민은 다 빼고 제3자가 추천하는 게 더 합리적인데 당연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원내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극우적인 그냥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은 이제 친윤 쪽에 기생하고 있는 김민정과 그다음에 이제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압도적인 다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한동훈의 지금 얘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된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과 갈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낸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한테 사후 보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수사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문제 같은 경우는 진작에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끝낼 수 있을 법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총장 임기가 2년 가까이나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도이치모터스 문재인 정부에서 털 것 다 털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온갖 사람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이성윤 같은 꼭두각시까지 세워가지고 모든 털 수 있는 거를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냥 하루빨리 임기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불기소로 끝냈어야 되는 사안인 것이죠. 왜 그런데 안 끝냈습니까?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디올 파우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애당초 그거는 기소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청탁금지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벌을 할 거냐고요. 당연히 불기소를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불기소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는 또 아쉬운 부분인 겁니까? 명백하게 불기소가 될 게 뻔할 뻔짜인 것인데 굳이 이거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낸 거. 괜히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외다 특혜다 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에 특검을 할 만한 빌미를 준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최상병 특검에 대한 문제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나 적어도 제 상식에서 제 이성에서 듣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62.8%의 당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었겠죠.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합리적으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이제 공은 누구로 넘어간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또한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 압도적인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에 맞게끔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